어르신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가끔 이게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게 손목이 아프고 뭐 팔꿈치가 아프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이게 골다공증 있으면 뭔가 증상으로 발현되는 줄 알잖아요. 골다공증은 아픈 거와 무관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아무 증상이 없죠. 실제로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은 골다공증 별로 없어요. 왜냐면 뼈는 하중을 받으면은 강해지거든요. 네, 무게 때문에 하중이 실리면 뼈를 더 만들어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치료를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또 좋아질 것 같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 과가 걸쳐 있지만 정형외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뭔가요? 골다공증은 골에 다발성 구멍이 생기는 병이죠. 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벌집처럼 생겼죠. 방같이 아주 얇은 격자로 되는데 그런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구조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점점 비어가는 밀도가 줄어드는 병이다. 뼈 안에 있는 밀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흔한 건 역시 골절이죠, 골절. 예. 어르신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가끔 이제 이게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게 손목이 아프고 뭐 팔꿈치가 아프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이게 골다공증 있으면 뭔가 증상으로 발현되는 줄 알잖아요. 내가 아파서 혹시 골다공증 있는지 확인하기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그런데 어쨌든 골다공증은 아픈 거와 무관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아무 증상이 없죠. 굳이 증상이 있다면 이제 골절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부러지면 아프죠. 아프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관절이 쑤시지? 골다공증 검사 한번 하러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요거는 이제 안 맞는 거고. 근데 골다공증 하면 척추에서 제일 많이 보지 않나요? 골다공증성 골절을 가장 흔히 보는 부위가 척추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척추에서는 압박골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원통형의 뼈가 위아래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사실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는 있어요. 골다공증 꼭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같은 걸 크게 당하거나 이러면 뼈가 찌그러질 수 있죠.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워낙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약한 힘으로도 이게 뼈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넘어져서 생기는 경우는 뭐 굉장히 흔하고 정말로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씩 주저앉아요. 그냥 일상적인 활동으로 예를 들면 뭐 기침하고 아니면 누웠다 일어나고 이러면서 으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중첩되고 하면은 요즘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굉장히 흔했던 꼬부랑 노인이 되는 거죠. 골다공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여성의 폐경과 연관돼 있죠. 폐경이 되면 급격히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경우에 50대에 한 번 생애 주기 검사라 그래서 폐경이 된 여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검사가 이제 54세 정도에 이제 한 번 정도 그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제 54세하고 66세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를 내년 1월부터는 54세, 60세, 66세가 될 때 골밀도 검사를 붙여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은 그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고요. 그게 건강보험이 되고 그 전에 골다공증 검사라는 거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죠. 구독! 만약에 이제 폐경이 좀 빨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르몬 수치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니까 골다공증이 조기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자체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거 더불어서 이제 골다공증도 예방할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저런 치료를 뭐 미리 좀 해 놓는 게 사실 좋은 게 이게 한번 골다공증이 생기면 점점 나빠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치료를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또 좋아질 것 같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또 약을 또 끊으면 또 나빠지고 결국은 이제 한번 골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맨날 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불량한 코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 미리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정말 좋은 거는 같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골밀도를 높게 하는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뭐 가장 흔히 쓰는 게 칼슘, 비타민 D를 약으로 쓰는데 비타민 D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얀 피부 좋아하고 집에 많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은데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햇빛을 쐬는 게 나이 들어서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얼굴에 자외선을 받는 거는 좀 피하는 게 맞죠. 노화가 자외선으로 노화가 되니까. 근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흰 피부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선캡에다가 아, 그거 마스크에다가 거기 이렇게 모자 있잖아. 그런 분들 가끔 보이는데 그게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예, 얼굴을 노화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쓴다든지 바른다든지 이건 좋은데 근데 사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좀 타도 얼굴은 가리고 네. 몸은 벗어라. 노화에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예. 그 밖에도 또 뭐 골다공증을 이제 생활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단백질, 예, 그리고 칼슘, 그리고 뼈는 당연히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은 골다공증 별로 없어요. 왜냐면 뼈는 하중을 받으면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인 분들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네. 좀 덜하긴 하지. 좀 덜해요. 살이 마른 사람보다는. 알림 설정? 뼈가 일종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칼슘은 일종의 철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D는 그 철근을 엮어주는 철사 같은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야 이게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라 단백질이 없이는 칼슘, 뭐 비타민 D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가 안 생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식사량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뭐 면과 밥만 드시면서 칼슘제를 먹는다고 뼈가 생기지 않는 거죠. 뭐 칼슘이니 뭐 비타민 D니 뭐 다 중요하지만 결국 뼈라는 거가 강도를 유지하는 거는 내 무게 때문에 하중이 실리면 뼈는 뼈를 더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 비교를 하면 저기 우주정거장 이런 데 1년, 2년 갔다 오면은 멀쩡한 사람이 골다공증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중력을 못 받고 둥둥 떠다니면 몸에서는 아무런 자극이 오지 않으니까 굳이 뼈의 강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똑같은 중력을 받으면서 물론 무게는 좀씩 다르지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운동을 자꾸 해가지고 뭔가 뼈에 자꾸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면 뼈가 저 생기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때 골절이 사실 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디뎌주는 게 오히려 이제 뼈 세포를 자극해서 뼈가 붙는데도 사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막 뼈가 걱정이 돼서 뭐 안 딛고 안 딛고 사실 그럼 더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오면 젊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얻거나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즐겨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 이제 있다면 뼈 건강 자체도 챙기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손쉽고 좋은 골다공증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